요즘 들어 한쪽 콧구멍이 계속 막혀서 숨쉬기 답답하고 콧물에 핏덩어리가 섞여 나오거나 코 주변과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면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 6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아프면서 볼이 부어오르고 눈 주위가 붓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두려운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평범한 축농증이나 봄철 알레르기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코와 부비동이라는 중요한 호흡 기관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중한 일상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코와 부비동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점차 확산되는 위험한 병, 비부비동암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부비동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4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부비동암 환자의 약 75%가 처음에는 단순한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8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비부비동암은 빠른 발견 시 정상적인 호흡 기능과 후각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뇌나 안구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비부비동 부위가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부비동은 코와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으로 구성된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호흡, 공기의 정화와 가습, 후각 기능 유지, 두개골, 무게 감소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비부비동 내부에는 선모가 달린 점막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하루 수백 리터의 공기를 정화하며 호흡 건강과 후각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부비동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6주 이상 지속되는 일측성 코막힘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한쪽 코가 완전히 막혀서 숨쉬기 어려워지고 코 스프레이나 약물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은 적절한 치료로 2주에서 3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6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막히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비부비동 내부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반복적인 코피와 농성, 콧물의 지속적 분비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도 자주 코에서 피가 나고 고름 같은 냄새가 나는 콧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고개를 숙일 때 코에서 피와 고름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비부비동 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완전한 후각 소실과 미각 장애입니다. 비부비동암이 후각신경을 침범하면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게 되고 음식의 맛도 구분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후각 소실은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점차 심해져서 가스나 화재의 냄새도 감지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안면부 통증과 치아, 흔들림의 점진적 악화입니다. 코 주변과 이마, 볼 부위에서 시작된 둔한 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수문의 시간 지속되고 특별한 원인 없이 윗니가 흔들리거나 아픈 경우에요. 이런 통증은 일반적인 축농증과 달리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기침할 때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안구 돌출과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점차 앞으로 돌출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들은 피부 비동함이 안화로 침범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양쪽 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력 손실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부 비동함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직업적 유해, 물질 노출과 화학 물질 손상입니다. 목재 가공업이나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마무 먼지와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피부 비동함 위험이 일반인보다 40배에서 5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크롬, 니켈, 라돈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는 금속 가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서 20년에서 30년 후 피부 비동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부비동염과 지속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축농증이나 비용종으로 인해 피부 비동에 장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정상 점막이 서서히 변성되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코막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피부 비동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에게서 이런 만성 염증성 변화가 더욱 심화되어 피부 비동암 위험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체계 약화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특히 16형과 18형에 감염되면 비인두와 부비동 점막에서 암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도 피부 비동암 발생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 세포의 암성 변화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흡연과 대기오염 노출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70여 종의 발암 물질이 비강과 부비동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을 20년 넘게 피우신 분들은 피부 비동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 이상 증가하며 간접 흡연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도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유전적 소질과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두경부암이나 피부 비동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를 보유한 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천저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피부비동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비강 내시경과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비강 내시경은 코 내부와 부비동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0분에서 15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부비동 내부 구조와 종양의 범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확진 검사로 자기공명 영상과 함께 시행하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부비동암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참혹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피부비동암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피부비동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점막 조직의 점진적인 비후와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피부비동 내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점막 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섬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코가 조금 막힌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피부비동의 핵심 기능인 공기 정화와 후각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호흡 효율과 삶의 질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후각신경의 미세한 손상과 냄새 감지 능력 저하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후각신경 말단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냄새를 맡는 능력이 점차 감소해요. 환자는 처음에는 감기 후유증 정도로 생각하지만 좋아하던 음식의 냄새나 꽃향기를 예전만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며 이는 식욕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비강, 분비물의 성상 변화와 점막 환경 악화입니다. 종양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콧물의 점성과 색깔이 변화하면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콧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코 내부의 자정작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세균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부비동 내압 상승과 안면부 불편감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비강 폐쇄로 부비동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얼굴 전체에 묵직한 압박감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머리를 숙이거나 기침할 때 이마와 볼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기압 변화에 매우 민감해져서 날씨가 바뀔 때마다 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수면, 중, 구강호흡과 야간 불편감입니다. 코막힘이 심해지는 밤 시간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구강 건조와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바짝 마른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입니다. 첨단 내시경 수술 기법을 이용해 종양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정상 피부비동 조직과 후각, 신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토모테라피 같은 정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여 종양에만 집중 조사하면서 뇌와 안구 등 주변 중요 기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비동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피부 비동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비강 폐쇄와 호흡 장애입니다. 종양이 비강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코가 완전히 막혀 정상적인 코, 호흡이 불가능해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서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안화, 침범과 안구, 돌출증입니다. 종양이 안화벽을 뚫고 안구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면서 한쪽 눈이 앞으로 돌출되고 안구 운동 장애가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시각적 충격은 극심하며 복시나 시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두개골 기저부, 침범과 뇌압 상승입니다. 종양이 상방으로 진행하면서 두개골 바닥을 뚫고 뇌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뇌압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시야 장애, 의식 저하 등의 뇌압 상승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안면, 신경마비와 감각 장애입니다. 종양이 안면, 신경과 3차 신경을 침범하면서 얼굴 감각이 마비되고 안면 근육 조절이 어려워져요. 환자는 한쪽 얼굴의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며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을 구분할 수 없어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식사나 대화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경부 림프절 전이와 목 변형입니다. 종양 세포가 림프관을 통해 목의 림프절로 퍼져나가면서 목 부위에 크고 작은 단단한 덩어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목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변형된 모습을 보며 극도의 절망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광범위 피부비동 절제술과 두개저 재건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뼈와 연조직을 모두 제거하면서 두개골 바닥, 결손 부위를 인공 물질이나 자가 조직으로 재건하는 복합 수술법이에요. 동시 화학 방사선 요법도 중기 치료에 도움이 되며 시스플라틴과 같은 강력한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여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말기 피부비동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회복이 불가능한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말기 피부비동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광범위 두개내 침범과 뇌기능 장애입니다. 종양이 뇌 조직까지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의식장애, 언어장애, 운동마비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의사소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며 인격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시력 소실과 실명입니다. 종양이 시신경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수문의 시간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대량 출혈과 응급 상황의 반복입니다. 종양이 주요
혈관을 침범하면서 갑작스러운 대량 비출혈이나 구강 출혈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서 지내야 하며 출혈이 발생할 때마다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응급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매척수액 누출과 뇌수막염입니다. 두개골 기저부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매척수액이 코나 입으로 새어나오고 세균이 뇌까지 침범하여 뇌수막염이 발생해요. 환자는 43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두통, 목, 경직 등으로 고통받으며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암의 전신, 전이와 극도로 저하된 면역력으로 인해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이 차례로 기능을 잃어가며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표적 면역 치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펜브롤리주맙과 같은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나 표적 치료제, 병합 요법들이 일부 환자에서 종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피부 비동함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부 비동함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8세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개월간 지속된 일측성 코막힘과 코피를 단순한 축농증으로 여기시다가 후각 소실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피부 비동함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과 후각 신경 보존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코막힘과 경미한 후각 장애를 겪으셨지만 비강 세척과 후각 재활 훈련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9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호흡과 후각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두 번째는 71세 최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목재 가공 공장에서 일하신 이 할머니는 지속적인 코막힘과 안면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피부 비동함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즉시 유해 환경 노출을 중단하시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비강 점막이 헐고 후각이 더욱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비강 관리와 인공 점막 보습제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7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유해 물질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피부 비동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의료진과 가족을 믿고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3세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비부비동암이 안화까지 침범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안구 돌출과 시야 장애가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광범위 비부비동 절제술과 동시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체중 감소를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6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호흡과 시력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비부비동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미세 내시경 정밀 재건술입니다. 다빈치 수술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비부비동 절제 후 미세 혈관 문합을 통해 다른 부위의 조직으로 비강 기능을 재건하는 획기적인 수술법입니다. 기존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호흡과 후각, 기능 보존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개인 맞춤 분자 표적 요법입니다. 세툭시맙이나 베바시주맙 같은 표적 치료제를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병합 사용하면 진행성, 비부비동암에서도 78%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표피성장인 자수용체 양성 비부비동암에서는 더욱 우수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중입자 빔 정의 방사선 요법입니다. 중입자 빔을 이용한 초정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세포 부위에 고정밀 입자빔을 전달하면서 뇌 안구, 후각 신경 등 주변 정상 조직 피해를 현저히 줄여 치료 후 합병증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비부비동암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적 유해 물질 노출 완전 차단입니다. 목재 먼지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작업장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특히 가구, 제조업이나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노출량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조기 치료도 매우 중요해요. 코막힘이나 농성 콧물이 지속될 때는 즉시 치료받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강 세척으로 부비동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흡연 중단과 간접흡연 회피도 필수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즉시 금연하시고 간접흡연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전자담배도 비부비동 점막에 유해하므로 모든 형태의 니코틴 흡입을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견과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도 피부 비동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면역력을 유지하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피부 비동함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호흡과 후각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4%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미세 내시경, 재건술과 개인 맞춤, 분자표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측성 코막힘, 코피, 후각 소실, 안면부, 통증 등 피부 비동함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6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구강저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저함은 입 바닥에 생기는 암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코로 깨끗하게 숨쉬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피부 비동 상태를 체크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피부 비동함 정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코와 부비동,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호흡으로 따뜻한 일상 보내세요.